이번에 방문한 동네는 대구 중구 서문시장. 여기가 대구 최대 시장인가? 입구부터 이렇게 사람들로 가득하고 이 길 따라서 먹거리도 줄지어 있다. 마치 미로 같은 느낌의 서문시장인데 서문시장에서 맛집 한번 찾아보자. 먼저 이지구 종합상가인데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다. 1층은 이렇게 옷가게로 가득하고 지하로 내려가면 먹거리 타운이 있네. 완전한 맛집 던전이다. 이렇게 맛집들이 가득하더니 일단 이지구 먼저 한번 파헤쳐보자. 첫 번째로 방문한 집은 서문시장에서 돈가스는 이 집인가? 여기가 2013년에 이 건물을 새로 재건축하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온 1세대 맛집 서문 돈가스다. 좌석이 넓진 않고 딱 주방을 둘러싼 바 테이블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협소한 공간인데 이 집에 찾아온 이유는 메뉴 딱 2개, 미끼 상품, 사이드 메뉴, 인스타용 메뉴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메뉴 2개, 먹고 싶은 거 먹어라 하는 느낌을 받아서 이 집으로 왔다. 김치 덮밥에 돈가스까지 하나씩 주문. 이렇게 한상. 생각보다 비주얼이 더 좋다. 양송이 버섯이 올라간 수제 소스인 거지. 고기 두께 봐봐. 전부 잘라서 나오는 것도 좋다. 요 돈가스 맛 찐이다. 이 집 퀄리티 장난 아니다. 일단 고기 자체가 이 정도면 거의 웬만한 일식 돈가스 집 정도의 고기 두께인데 바삭하게 튀겨서 아주 맛있고 씹을수록 고기의 도톰한 식감이 느껴진다. 여기에 살짝 새콤한 느낌의 소스 맛 너무 완벽해. 들깨 드레싱 뿌린 양배추 샐러드도 한 젓가락 먹어주는 거지. 소스부터 정성 가득한 느낌 좋고 특히 돈가스 두께가 가장 놀라웠다. 이번에는 그 옆에 김치덮밥, 계란 후라이가 이불처럼 덮어져 있는데 살짝 떠보면 잠깐만 이거는 김치가 아닌데? 맛은? 이거는 솔직히 돈가스보다 더 맛있네. 이름 바꿔야 돼. 김치 고기덮밥. 김치보다 고기가 더 많다. 일단 완전 새콤한 김치인데 고기를 후추 듬뿍 뿌려서 칼칼한 매운맛이 나게 볶아냈다. 고기 밑간이 엄청 잘 돼 있는 거지. 여기 김치가 새콤하기 때문에 김치덮밥 한 입 먹고 도톰한 돈가스 한 입 먹으면 끝장이다. 진짜 되게 단촐한데 집에 가면 생각날 것 같은 맛. 이왕이면 돈가스와 김치덮밥을 2개 같이 먹는 게 최고로 맛있게 먹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상외로 퀄리티가 너무 좋았던 서문시장 이지구 맛집 서문 돈가스였다. 또 맛있는 집이 어디 없나 어슬렁거리다가 여기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집이 있네. 못난이 떡볶이. 이 집도 재건축하자마자 시작해서 13년째 영업 중인 이지구 1세대의 맛집이다. 내부는 꽤나 넓어서 좋았고 메뉴는 이렇게 세트 메뉴 구성 가성비 엄청 좋네. 기본적으로 순대 떡볶이를 파는 집이 있다. 세트 1번 삼각 만두에 순대 떡볶이 쿨피스로 주문. 그러면 이렇게 순대 떡볶이와 삼각 만두가 세트로 나온다. 일반 떡볶이가 아니네. 마치 요리 같은 아주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이다. 깻잎이 살포시 뿌려져 있고 김가루에 순대까지. 먼저 깻잎과 김가루를 잘 섞어주고 떡은 2종류가 있다. 콩나물도 있네. 당면 한 입 먹어보면 칼칼한 느낌의 꾸덕한 맛있는 떡볶이 맛. 떡도 한 입. 떡볶이 양념에는 살짝 후추가 많이 들어가서 칼칼한 매운맛이 나는 것 같고 향긋한 깻잎 향에다가 도토막 어묵까지 아주 이색적이야. 여기에 삼각만두. 삼각만두는 중식당 군만두 느낌. 만두 안에는 당면이 가득 차있다. 여기에 도톰한 순대까지 먹으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떡볶이와 순대 볶음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맛이다. 상당히 괜찮은 아주 특별한 떡볶이 맛인 거지. 확실히 대구가 양념을 잘해. 떡볶이지만 순대볶음의 양념 맛도 은은하게 느껴지는 특색 있는 순대 떡볶이 맛집 못난이 떡볶이였다. 이번에는 사실상 이지구에 오면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집들이 몇몇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줄이 긴 곳 중에 한 곳, 항상 웨이팅을 해서 이제는 점심때 예약제로 운영하는 국수나라.
조금 늦게 오면 웨이팅 없이 먹을 수 있고, 테이블에는 오이고추, 청양고추가 구비되어 있다. 어떤 칼국수집을 가도 항상 오이고추가 있다. 메뉴판 좀 특이한 메뉴가 있는데 바로 찹쌀 수제비. 비주얼 장난 아니다. 들깨가 들어간 미역국 국물에 동글동글한 찹쌀 경단을 넣어 만든 음식인 거지. 이게 서문시장에는 지나갈 때마다 보이는데 서울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어서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이다. 서울에서는 보통 팥죽에 넣어 먹는 찹쌀 경단을 이렇게 먹는 곳은 처음 봤다. 뜨거우니까 살짝 덜어서 국물 먼저 먹어보면 기가 막히네. 이거는 녹진한 고소한 들깨 국물에다가 고소한 미역국이 더해진 맛이다. 찹쌀 경단 하나 먹어보면 입에서 살살 녹는 느낌. 엄청 쫄깃하다. 경단도 너무 맛있다. 여기에 깍두기, 아주 새콤하고 시원한 깍두기 너무 좋고, 미역이 조금 들어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씹을수록 촉촉한 맛이 난다. 찹쌀도 육수를 머금어서 씹을수록 고소해. 북어가 들어가서 북어 미역국 느낌도 나는데 고소한 맛이 너무 맛있다. 이쯤 되어서 신선한 오이고추도 한 입 먹어주고, 그렇지. 먹어보면 알겠지만 양이 무지막지하다. 가격이 8,000원인데 지금 이 국수 나라에서 가장 비싼 음식인데 이렇게 푸짐하게 나올 수 있다니. 들깨 국물이다 보니까 국물만 먹어도 은근히 배가 찬다. 시원새콤한 깍두기는 먹을수록 맛있고, 진짜 맛있는 들깨 미역국 같은 느낌이 들었던 서문시장 이지구 맛집 국수 나라였다. 다음은 사실상 여기도 오픈하기 전부터 웨이팅하는 곳. 10시 오픈인 줄 알고 왔는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3시쯤에 다시 왔는데 3시까지 쭉 웨이팅이 있는 얼큰이 칼국수집. 역시나 이 건물이 생기기 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26년째 영업 중인 서문 이지구 1세대 맛집이다. 김치와 쌈장은 셀프로 떠오면 되고, 가격은 이렇게 얼큰이와 일반용 음식이 있는데 나는 얼큰이 칼제비로 주문. 비주얼 뭐야? 9,000원짜리 해물탕이잖아. 오이고추까지 듬뿍 나온다. 육수에는 깻가루가 뿌려져 있고, 국물 먼저 먹어보면 매워, 칼칼해. 이 집은 칼국수보다는 살짝 매운탕을 먹는 듯한 해물의 개운한 맛이 느껴진다. 그도 그럴 것이 꽃게, 홍합, 건새우 등등 해물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지. 면도 한입. 좋아. 아주 보들보들하게 잘 삶아냈다. 여기에 칼제비를 시켜서 수제비도 가득 들어있는 거지. 좀 더 쫄깃한 식감이다. 건새우가 들어가서 굉장히 시원한 국물 맛. 이쯤 돼서 오이고추도 한입. 그렇지. 하나도 맵지 않다. 여기 칼국수 국물이 더 매워. 대략적으로 청양고추급의 매운맛이다. 역시나 양은 무지막지하게 많다. 수제비부터 면까지 먹어도 끝이 안 나는 거지. 이렇게 부드러운 수제비를 계속 먹어주고, 해물 좀 정리해주면서 꽃게도 한 입씩 먹어주고, 이 정도면 웬만한 칼국수 전문점보다 맛있다. 먹다 보니까 살짝 어죽 느낌도 난다. 생각보다 이 그릇이 커서 혼자 한 그릇을 다 비우는 게 약간 힘들 정도로 양이 많다. 땀을 거의 비오듯이 흘렸네.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면 특히 좋아할 만한 서문시장 맛집 얼큰이 칼국수였다. 다음은 이지구에서 지금 가장 핫한 곳이 이 집인가? 서문빙수. 여기는 오래된 집인 줄 알았는데 오픈한 지 약 2년 만에 백화점까지 입점된 아주 핫한 빙수집 서문빙수다. 일단 이 집은 사장님이 네이밍을 잘하신다. 여기 단무지 빙수 이게 원래 유명한데 지금 망고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한다. 그래서 가을 한정으로 오이 빙수가 나온다. 오이 빙수는 허니듀 멜론이야. 주문 즉시 허니듀 멜론을 잘라서 씨를 빼내고 이렇게 맛있는 부분만 쏙쏙 썰어내는 거지. 이렇게 서문빙수에 오이빙수가 나왔다. 엄청 특이하다. 콩가루와 같이 나오는데 찐이다. 입에서 녹아. 여기 내가 쭉 살펴보니까 이 멜론에 어떤 조미가 안 들어갔는데 마치 꿀을 바른 것처럼 멜론 자체가 엄청 달다. 그리고 그 아래는 우유 빙수다.
빙수는 살짝 은은하게 고소한 맛. 우유 빙수만 먹어도 맛있는데 특이하게 콩가루가 있는데 한번 뿌려볼까? 콩가루 뭐야? 달짝지근한 멜론에 고소한 간을 맞춰준다. 콩가루 맛 기가 막히네. 좀 더 뿌려야 돼. 콩가루가 핵심이다. 사실 멜론 손질하기 귀찮아서 어디서 사 먹기도 애매한 과일인데 이렇게 맛있는 멜론을 은은하게 달짝지근한 우유 빙수랑 먹을 수 있는 구성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촐한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다. 특히 시장이다 보니까 칼국수, 도너츠, 떡볶이 등등 밀가루 음식이 많은데 시원하고 달콤한 촉촉한 멜론의 맛이 그야말로 천연 소화제 같은 맛이기에 더욱 맛있었던 서문 빙수였다. 다음은 여기가 이지구에서 쇼핑하고 밥 먹고 피곤할 때 오는 집이 이 집인가? 올해로 6년차 영업 중인 리틀빈. 생각보다 오래된 카페다.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손님이 이거 드시러 오시는 것 같다. 바로 스카치 라떼. 직접 만드신다는 버터크림이 올라간 아인슈페너 같은 라떼인 거지. 라지로 주문. 지금 이게 멀리서 보면 그냥 옛날 평범한 라떼 느낌인데 자세히 보면 위쪽이 다 버터크림이다. 맛은? 크리미한 꾸덕한 버터맛. 그리고 이 향 굉장히 좋다. 녹진한 크림 아래로 달짝지근한 라떼가 같이 섞이는 게 맛이 아주 좋네. 지하에 먹거리타운 카페마저 이런 개성 있는 메뉴가 있다는 게 아주 신선하다. 기력 회복하기 좋은 리틀빈의 스카치 라떼였다. 이번에는 오지구로 가보자. 여기는 엄청 유명한 김밥집이 두 곳이 있는데 거의 새벽 6시부터 영업을 해서 대구 여행에서 아침 식사하기 아주 좋은 곳 중에 한 곳이다. 나는 이 둘 중에서 신서문 김밥으로 방문. 올해로 5년차 영업 중인 김밥집이다. 쇼핑센터가 홀 매장이라 신기했다. 원래 이 집은 20년 넘게 있었고 지금 사장님이 새로운 메뉴로 개편한 지가 5년 되었다고 한다. 대체로 보면 전통시장에서 만나기 힘든 메뉴들인 거지. 나는 오코노미 김밥에 국물우동, 삼각 비빔만두로 주문. 비주얼 아주 좋은 한 상이 나왔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음식들이다. 오코노미 김밥인데 김밥을 계란물에 튀겼고 그 위에 마요네즈, 돈가스 소스, 가다랑어 포를 올렸다. 맛은? 와, 일단 그냥 김밥이 아니라 김밥 전이야. 단무지가 따뜻해. 입에서 살살 녹는 듯한 마치 계란전을 먹는 듯한 식감에 달짝지근 고소한 마요네즈, 데리야끼 소스, 그리고 은은한 향의 가다랑어 포까지 뿌려져 있다.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 옆에는 삼각 만두. 만두 안은 역시 당면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대구에서 삼각 만두가 자주 보이는데 역시나 고소하고 담백한 맛. 비빔 만두다 보니까 새콤달콤한 양념 야채를 곁들여 먹는 거지. 그렇지. 아주 고소하고 아삭한 게 정말 맛있다. 좋은데? 이제 하이라이트 국물 우동 볶기다. 특이하게 미더덕이 들어있는 거지. 우동 살짝 떠서 담아주고 어묵도 큼직하게 들어있다. 맛은? 양념맛 기가 막히네. 내가 대구에서 떡볶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프랜차이즈 중에 신전 떡볶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 대부분 떡볶이 집들이 신전 떡볶이의 맛이 난다. 후추와 카레 향이 진하게 나는 칼칼하게 매운맛의 떡볶이 맛. 알고 보니 신전도 대구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 동네는 떡볶이 양념이 상향 평준화가 되는 느낌. 떡이 아닌 우동이랑도 아주 잘 어울리고 특히 여기 진한 양념의 맛은 오코노미야끼 김밥이랑 같이 먹으면 최강의 조합을 자랑한다. 생각보다 양도 많았고 직접 담은 겉절이 짭짤하게 맛있게 잘 묻혀냈다. 이 집의 겉절이가 맛있어서 그냥 김밥에 라면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오코노미야끼 김밥, 삼각 만두 등등 색다른 메뉴 개발로 어디서 보기 힘든 이 집만의 개성을 갖춘 오지구 김밥 맛집 신서문 김밥이었다. 이번에는 시장 내부에서 한번 찾아보자. 서문시장에 오면 먹거리 골목이 있지. 여기는 서문시장의 갈비찜 골목이다. 좁은 곳에 이렇게 식당이
빼곡하게 있다니 이 중에서 한 곳 먹어보자. 내가 간 곳은 올해로 40년째 영업 중이라는 갈비찜 골목의 화석 경희식당이다. 내부는 굉장히 깔끔했고 메뉴는 이렇게 소랑 돼지 두 가지가 있는데 돼지 갈비찜으로 2인분 주문, 매운맛을 선택할 수 있는데 3단계 중간 매운맛으로 시켰다. 쌈채소와 함께 청국장이 포함된 한상이 나오는 거지. 마늘 가득 들어간 돼지 갈비찜 엄청 먹음직스럽다. 그리고 고기가 꽤나 큼직하게 들어있다. 고기 좀 잘라주고 한입 먹어보면 양푼 갈비찜 맛 최고다. 밥도둑이네. 양념 맛이 적당히 알싸하면서 매콤하면서 특히 첫입부터 들어오는 이 마늘향, 심지어 마늘이 가득 들어있는 거지. 여기에 반찬들, 특히 새콤한 무생채가 맛있다. 상추도 하나씩 싸먹는 거지. 이 집 상추는 직접 밭에서 기르시나 보다. 쌈 한 입에 바로 끓여낸 청국장 고소하다. 갈비찜이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해서 자극적인 맛인데 청국장은 은은하게 고소해서 두 메뉴의 조합이 아주 좋다. 특히 갈비 국물, 이게 제대로 밥도둑이다. 여기에 청국장 한 스푼. 그렇지. 확실히 2인분이다 보니까 혼자 먹기는 많은 양인데 2명이 먹기 딱 좋다. 솔직히 내가 여기서 먹고 끝냈으면 밥 하나 더 시켜서 여기에 말았다. 밥을 한 3공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특히 맛있게 먹었던 갈비찜 맛집 경희식당이었다. 이번에는 여기가 서문시장 최고의 간식거리인가 양념오뎅. 시장에서 26년째 영업 중이라는 아주 오래된 어묵집이 있다. 바로 안쪽에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메뉴는 단 2가지. 처음 보는 음식인데 나뭇잎형 손만두와 양념오뎅인 거지. 만두도 직접 다 특허내서 만드셨다고 한다. 음식이 꽤나 특이한데 이렇게 어묵이 가득 쌓여있고 그 아래에 해물이 깔려있다. 일단 만두는 이렇게 접시에 만두를 올려서 간장을 담아서 주시고 그 옆은 양념오뎅, 어묵 깔고 콩나물 깔고 소스까지 뿌리면 완성이다. 중요한 점은 혼밥 손님을 위해서 반반이 된다. 반반은 5,000원. 이렇게 한 접시에 양념오뎅이랑 만두를 반반 넣어주신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음식이고 그 많은 시장을 가도 오직 서문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음식인 거지. 콩나물이랑 양념장을 살살 섞어서 맛은 이야, 이 집은 예상을 뛰어넘는 맛. 엄청 맛있다. 이게 아구찜 같은 느낌인데 아주 은은한 떡볶이 국물 같은 달짝지근함도 느껴진다. 도톰한 만두도 속이 꽉 차있네. 양배추가 많이 들어갔는데 야채가 생각보다 가득하고 여기 소스처럼 뿌려진 간장도 달짝지근한 게 엄청 맛있다. 이 집 제대로네. 만두 한 입에 콩나물 한 입. 이 집은 기대 이상의 맛. 이 양념장이 진짜 계속 땡기게 하는 맛이다. 많이 맵지는 않고 칼칼한 느낌은 있는데 이 아래 촉촉한 어묵도 한 입. 만두부터 어묵까지 이 조합이 너무 좋다. 개인적으로 간식으로 먹었는데 이 집은 배고플 때 와서 본격적인 식사로 다시 한번 먹고 싶은 느낌. 아주 특별했던 양념오뎅이었다. 다음은 땅콩빵. 서문시장에서 정말 자주 보이는 간식이 바로 땅콩빵인데 시장 중간쯤에 오면 대신 땅콩빵과 서문 땅콩빵이 제일 유명하다. 정말 딱 나란히 붙어 있는데 이렇게 매장마다 시식 코너가 있는 거지. 오른쪽이 서문, 왼쪽이 대신이다. 하나씩 먹어보면 개인적으로 더 맛있었던 곳은 대신 땅콩빵. 이 집은 알고 보니 이제 딱 1년 정도 된 땅콩빵집이다. 차이점은 땅콩 양이 달라. 노란 옷을 입고 계신 곳인데 놀란 점은 빵 안에 땅콩이 한두 개가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다시피 거의 5-6개가 들어간 말 그대로 빵 반, 땅콩 반의 땅콩빵인 거지. 직접 먹어본다면 차이가 확 느껴진다.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잘 구워진 땅콩빵을 접시에 올려서 식혀주면 완성이다. 10,000원짜리를 하나 샀는데
이렇게 박스에 가득 담아주시는데 와, 집에서 3일 동안 신나게 먹었다. 서문시장에서 선물용으로도 좋은 음식 대신 땅콩빵이었다. 다음 집은 대구 서문 카스테라. 여기는 올해로 10년차 영업 중이라는 서문시장 대표 빵집 카스테라 집이다. 여기도 항상 웨이팅을 자랑하는 집인데 타이밍 아주 좋다. 오자마자 바로 카스테라가 나오네. 이렇게 널찍한 판에 카스테라가 가득 차 있는데 카스테라가 영롱하다. 크기를 정확하게 자로 재서 잘라주셔서 뭔가 믿음직스럽다. 잘 잘라진 카스테라, 진짜 나온지 5분도 안 된 카스테라인데 바로 한 입 먹어보면 우와, 아니 지금 느낌이 빵이 아니라 달걀 흰자를 우걱우걱 먹고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로 달걀 향이 진하게 퍼지는데 너무 맛있다. 카스테라이지만 사실상 계란빵이라고 불러도 되겠다. 보들보들 부드러운 서문 카스테라다. 식으니까 계란의 향은 약해졌지만 그래도 촉촉한 식감은 살아있다. 서문시장 온 기념으로 사가기 딱 좋은 대구 서문 카스테라였다. 대구에서 꼭 먹어야 되는 간식이 납작만두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상당히 궁금해서 찾아온 곳, 미성당. 역시나 시장에서 오래된 분식점인 것 같고 여기서 납작만두 한번 먹어보자. 납작만두를 주문하면 이렇게 아주 얇은 만두를 바로 구워주신다. 만두랑 떡볶이로 주문. 납작만두에는 이렇게 양파 간장을 뿌려주시는데 먹어보면 담백해. 아주 고소한 얇은 만두 안에 당면이 살짝 들어있다. 특이한데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서 호불호 있을 수 있겠다. 약간 부침개 같은 느낌도 있는 거지. 그 옆은 떡볶이. 이 집의 떡볶이는 은은하게 단맛이 나는 맛있는 떡볶이 맛. 떡은 쌀떡이라 쫄깃하다. 서문시장 떡볶이 신기한 게 어디서 먹어도 다 신전 떡볶이의 맛이 난다. 양념이 아직 덜 졸아들었는지 단맛이 강하지 않아서 좋았다. 도톰한 쌀떡은 납작만두랑 먹기 잘 어울렸고 납작만두는 엄청 특별하지는 않은데 간식으로 먹기 좋은 음식이 아닐까 싶다. 대구 납작만두 맛집 미성당이었다. 마지막은 서문시장 밖에서 한번 찾아보자. 서문시장 주변에도 맛집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곳, 오토바이 골목 사이에 위치한 올해로 40년째 영업 중이라는 선월 만두반점. 원래 그 전날에 왔는데 와, 여기 1시에 재료가 소진된다. 2시간 만에 영업이 끝나는 것 같아. 이날 못 먹어서 그 앞에 있는 호텔에 방을 잡았다. 다음날 오픈 1시간 전에 와서 두 번째로 들어간 먹기 힘들었던 선월 만두 반점이다. 일단 내부는 6, 7테이블로 작은 편이고 여기 낡은 건물이라서 화장실도 없다. 메뉴는 이렇게. 이 집에 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저 야채만두 때문. 야채만두와 간짜장으로 주문 나왔다. 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비주얼. 이거는 전국 어디를 가도 없을 것 같다. 이게 8,000원 밖에 안 하다니. 그야말로 놀라울 만한 양의 야채만두다. 양념 먼저 살짝 먹어보면 아니, 이런 맛이 있다니 찐이다. 마치 아구찜 같은 맛인데 콩나물이랑 야채를 맛있게 볶아내서 살짝 달큰하기도 하고 살짝 짭조름한 맛도 나면서 불맛도 난다. 마치 야끼우동의 양념 같기도 하면서 은은한 볶음 짬뽕의 맛도 난다. 여기에 도톰한 만두 크기 보소. 이렇게 큼직한 군만두가 안에 깔려 있는 거지. 이거는 그야말로 가격 이상의 맛. 진짜 놀라울 만한 맛이다. 만두가 다 붙어 있는데 볶은 야채랑 같이 먹으면 은은하게 고소한 맛이 만두를 훨씬 더 맛있게 만들어준다. 이 집의 단점은 음식이 요리 순서대로 모든 테이블에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음식이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다. 음식 나오는 순서가 조금 느리기는 한데 맛이 너무 훌륭해서 전혀 아쉽지가 않다. 일반적인 야채만두였다면 보통 쫄면같이 차갑게 무쳐내는데 이 집의 야채만두는 야채를 진짜 맛있게 볶아서 다른 곳과 다른 유니크함을 느낄 수 있다. 다음으로 내가 주문한 간짜장이 나왔다. 간짜장도 비주얼이 예사롭지 않다. 간짜장을 살포시 부어주고 전분이 하나도 안 들어간 듯한 볶은 짜장이다.
고기 크기 보소. 고기를 깍둑썰기로 엄청 크게 썰어주시는데 와, 고소해. 큼직한 고기는 부드럽고 고소하다. 면발도 한입. 이 집의 간짜장도 찐이다. 도톰한 고기와 함께 방금 막 볶은 숨이 살짝 죽은 양배추에다가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은은하게 짭조름한 짜장 향이 진하게 퍼지는 이 간짜장의 맛, 너무 맛있다. 무엇보다 이 도톰한 고기가 먹어도 끝이 안 나. 이게 7,000원이라니. 평소 먹던 간짜장과는 완전 다른 레트로한 춘장 향 진한 간짜장이라서 이 메뉴도 무조건 추천이다. 마지막으로 양념 야채를 간짜장이랑 같이 한 입 먹어보면 미쳤다. 볶은 야채의 은은한 맛은 간짜장과도 너무나 잘 어울린다. 고기도 굉장히 큼직하고 짜장 맛도 진하고 가격도 저렴한, 마무리로 너무 완벽했던 서문시장 근방의 최고의 맛집 선얼만두 반점이었다. 이렇게 서문시장에서 맛집 13곳을 다녀왔다. 내가 놓친 맛집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고, 여기는 진짜 먹거리 천국이다. 지하상가의 오래된 맛집들부터 선물로 사기 좋은 음식들까지 대구에서 꼭 한번 가볼 만한 대구 최대 규모의 서문시장 투어였다.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cause you were friends since you were kids and it still feels like we just only met. Yeah, I was so